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건... 그라프 목걸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뭐 가품이다 아니 수요와 공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사람들은 그게 가지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유지되는 남아공에서 대량의 광맥이 그때 드비어스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죠. 다이아몬드 양의 5배 이상이 그 광산에서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공급이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생각해냈던 게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사람들이 다들 결혼할 때는 저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하면서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한 36% 성장했더라고요. 근데 드비어스는 반대로 거의 40% 매출이 추락하면서 지금 좀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저는 사실은 보석 얘기? 다이아몬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거든요. 좋다. 네. 이슈는 두 가지를 엮으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는 이게 뭐 아무것도 원래 없어요, 그런 걸 안 하세요. 얼굴이 되니까 아니요, 왜 얼굴이 보석? 아니요, 얼굴이 다이아몬드? 오늘 늦잠 목걸이는 자가지고. 티파니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티파니가 십자가인데? 아닙니다. 저것도 혹시 가품? 오빠 장모님 장모. 집에 있었던? 네. 그래서 요즘 그라프 다이아가 그럼요. 꽤 언론에 많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유명하죠. 김건희 씨가 브랜드. 네. 찾다는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거는 저기 아닌가? 저기? 네잎클로바 반은 처음에는 바넨클리프라고 했다가 네. 이제는 그라프 목걸이라고 하는 거 보면 맞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바넨클리프로 알았다가 이게 그라프구나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라프 목걸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뭐 가품이다 아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되는 얘기인데 그거하고 얼마 전에 아까 C일보 얘기를 하셨는데 네. C일보에서 재밌는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금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궁금하다. 추락을 하고 궁금해. 있다. 그러니까 금은 왜 네. 같은 보석이고 귀금속인데 이게 왜 시장에 차이가 있을까? 이 얘기를 다이아몬드 시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라프라는 회사 저도 사실은 모르죠. 6천만 원이면 굉장히 비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라프라는 회사가 어떤 보석 회사인가를 좀 봤더니 영국에서 기반으로 해서 보석상을 만든 그러니까 이름도 멋있어요. 로렌스 그라프라는 사람이 우리 로렌스 하면 뭔가 옛날 영화 생각나시죠? 영국 사람 같은. 그러니까 로렌스 그라프라는 네. 사람이 창업을 1960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생각보다 신생이네요. 보석상을 처음 차렸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보석은 다이아몬드만 그리고 아주 큰 보석, 비싼 보석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유지되고 있고 이 회사는 기업 공개도 안 했고 계속해서 가족들이 경영하면서 지금도 가족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원석을 캐는 광산, 원석, 가공, 그다음에 유통, 판매까지 완전 수직 계열화. 자기들이 모두 갖고 있으면서 이 브랜드를 유지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6천만 원짜리는 비싼 게 아니에요. 보통 파는 이 그라프 다이아몬드 그 제품들은 1억에서 한 10억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 김건희 씨가 받은 건 아주 싼 걸 받았다. 그 중에서도 근데 그걸 가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웃긴 일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라프보다 사실은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재밌게 봐야 되는 회사는 드비어스라는 회사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가피로 유명해요. 저는 시에라리온에 다이아몬드 채굴 현장을 취재를 가봤어요. 그럼 뭐 너무 잘 레바논 사람들이 운영하죠. 결국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라프로 시작해서 드비어스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드비어스라는 회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역사가 오래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1800년대에 남아공에서 이 회사를 차리고 결국엔 영국을 기반으로 다이아몬드 회사로 큰 회사인데 이 회사 역시 광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원석의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지배했던 회사로 알려지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계에서는 정말 이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이 카피 하나로 다이아몬드 시장을 지배했던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른바 지위적재화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위적재화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지위적재화. 포지셔널 굿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와 공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사람들은 그게 가지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유지되는 거예요. 베블런이 이야기하던 그런 거예요? 과시재와 지위재와는 조금 다른데요.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이 지위가 된다. 그래서 이제 보석은 이제 보통 지위적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드비어스가 보여준 게 이제
이 지휘적 제어의 전형적인 마케팅과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드비어스가 남아공에서 광산을 처음에 인수하고 판매하기 시작한 시대는 그래도 이 보석이 꽤 그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왕정 국가들이 무너지고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보석 시장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수요가 많았던 왕정은 무너졌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된 유럽 국가들은 사실은 돈이 없어서 보석을 못 사는 시장이 됐고 근데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공급도 부족했어요. 다이아몬드는 채굴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남아공에서 대량의 광맥이 그때 드비어스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죠. 그러면서 연간 보통 이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다이아몬드 양의 5배 이상이 그 광산에서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공급이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아무리 지휘적 제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지휘적 제어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히 굳혀야 되기 때문에 드비어스가 그 당시에 생각해냈던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카피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리고 그 광산은 좋은 질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더군다나 중질 이하의 다이아몬드들이 막 생산됐거든요. 그러면 비싸게 팔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생각에서 시장을 봤던 게 미국 시장. 다 알고 계시는군요. 아니요.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 당시에 이제 승전국이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기였고 중산층이 커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이 중저가 다이아몬드를 많이 팔아봐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결혼하고 연관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결혼하면서 약혼을 할 때 다이아몬드를 주는 게 그전에는 그러면 그 네. 만들어낸 일종의 관행 풍습이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드비어스는 변하지 않는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다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넣었던 게 마리 공주한테 다이아몬드를 보내면서 청혼을 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걸 끌어들여서 그랬구나. 마치 유럽의 왕가들은 결혼을 할 때 선물로 다이아몬드를 했고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는 이유는 다이아몬드의 강도 보이지? 이거 아무리 긁어도 뭐 상처도 안 나고 이 반짝반짝하는 게 영원히 가는 거야 라는 카피를 만들어서 다이아몬드 is forever라는 광고를 하면서 미국의 그때 이제 PPL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다이아몬드 is forever도 하지만 많은 TV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에서 딱 무릎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요거 딱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결혼할 때는 저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하면서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러니까 광고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카피고 그 스토리는 다들 알려지는 건데 유통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악질적인 회사이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드비어스는 공급량도 조절했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이 다이아몬드를 사가는 회사들을 다 일일이 그러니까 일종의 자격 시험 같은 걸 봐서 지정을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에 무조건 팔아야 되고 수량도 우리가 주는 대로 다 가져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격을 평생 박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급량도 조절하고 가격도 유지시키는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시장을 지배했죠. 근데 재밌는 건 사실은 지금 현대 시대에서 보면 이렇게 공급량 조절하고 가격 자기네들 맘대로 하고 그러면 이거 다 담합이고 공정거래 위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공정거래 위반, 경쟁 당국이 한 번도 법적인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다이아몬드를 줬나? 그래서 미국에다 회사를 안 뒀습니다. 남아공하고 영국에다 회사를 두고 미국으로는 아예 회사를 두지 않았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자기네들 주요 경영진들은 미국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잡혀 들어갈까 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 지위를 유지했던 회사인데 아까 다이아몬드 가격 추락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바뀌어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아직도 우리가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하셨죠? 네. 다들 다이아몬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이아몬드 가격이 이렇게 추락하는 거는 사실은 이른바 랩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연구실 다이아몬드.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인류가 인류가 연금술사를 꿈꾸던 게 벌써 몇천 년 전인데 우리 과학이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근데 왜 다이아몬드는 안 되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왜 못 만들까? 탄소 압축물인데. 그죠. 그거죠. 그러니까 탐사 압축물.
그러니까 결국엔 탐서의 배열을 좀 세게 압력하고 누르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그 랩 다이아몬드의 품질이 거의 원석과 거의가 아니라 그냥 동일하니까 동일하니까 사람들이 굳이 내가 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쓸 필요가 없다. 근데 또 랩 다이아몬드의 강자는 중국. 아, 중국 회사들이 랩 다이아몬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아니, 그 친구들은 금 좋아하잖아. 금. 다이아몬드까지 또 이렇게. 돈이 되는 건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이아몬드 시장이 가격이 이제 이런 가격들이 망가지면서 드비어스라는 회사는 아까 말한 뭐 여러 가지 거래 문제라든지 유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추락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고가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아까 그라프나 뭐 이런 데들은 유지하고 있는데 그라프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한 36% 성장했더라고요. 근데 드비어스는 반대로 거의 40% 매출이 추락하면서 지금 좀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관세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다이아몬드 가격이 이렇게 크게 추락했던 거는 관세는 거의 무관세, 그러니까 보석, 다이아몬드는 예,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가 최근에 미국이 보석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서 수요가 줄어들 거란 것 때문에 국제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다이아몬드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워낙 경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들 금을 중앙은행들이 매입하고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는 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이아몬드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재밌다. 사실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인류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핫했다가 이제 확 지게 되는 게 몇몇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튤립도 네, 마찬가지고. 튤립 버블이라고 있었죠. 약간 다이아몬드도 인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긴 역사 흐름으로 긴 역사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흐름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20세기 생각이 후반에 드네요. 반짝했던 보석인데 지금 발로 차요. 뭐 이런 거예요. 야, 그거 저 랩 3D 다이아몬드. 프린터로 만들 수 있어? 약간 이런 집에 있는 거. 자, 다음 주 과제물은 집에 있는 3D 프린트로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어 오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근데 제가 저 그 이야기 너무 궁금해요. 시에라리온 같은. 네네네. 이것도 필름 더 있어요? 또 있어요. 이건 뭐 저 정말 궁금했어요. 이제 내전이 끝나고 들어갔어. 내전 때 못 들어. 너무 잔인하고 커터 암스라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전 이제 라이베리아하고 코트디부아르 가운데 있는 나라인데 다이아몬드 피해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나오고 네, 있어서 네. 실제 그 영화는 호주에서 찍었는데 디카프리오가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내전의 참상이 남아 있어. 그 나라가 없던 게 세 개 있었어요. 정부, 엘리베이터, 언론사.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문명 국가로 아직 진입하지 못하는 너무 내전이 심해서. 그런데 왜 유독 그 좋은 서아프리카에서 바다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천혜의 아름다운 곳인데 해변도. 근데 왜 저렇게 정말 아프리카 중에서도 최빈국이고 맨날 전쟁만 해서 왜 팔다리를 자르냐면 너무 너가 반정부 투표장에 나갔지 무슨 소리야 너가 사인했던데 너 투표했던데 그럼 그 가족들 나와서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요. 사지 중에. 그래서 하나씩 잘랐다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참혹한 나라인데 제가 봤을 때 내전이 끝나서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보면 이렇게 칼빈총 같은 거 요만한 친구들이 한 12세, 13세 거긴 다 소년병이니까 총을 메고 다니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도라는 곳에서 한 차로 8, 9시간 들어가면 이제 다이아몬드 광산이 나오는데 레바논 사람들이 막 지고 있었는데 그 우리 하숙하던 선교사 그 분이 사모님이 김밥을 싸주셨는데 다 상했어요. 우리가 아이스박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쫄쫄 굶고 물만 가지고 뭐 중간에 무슨 뭐 가게가 있겠어요. 그 숲속을 가면서도 이제 무섭죠. 무섭고. 근데 그쪽 그 동네 가니까 내가 그 동네 이름을 잊어버렸네. 전기가 들어와 호텔에 조그만한 1층 뭐 우리로 따지면 뭐 민박집 같은데 밖에가 호텔 뭐 예를 들어 디너 이렇게 써져 있어. 살았다 문명 국가다. 이제 외국인들 자본이 들어와 있는 거죠. 들어갔죠. 심지어 거기에 프라이드 치킨. 원래 프라이드 치킨은 그 흑인들의 음식인 거 아세요? 진짜요? 모르셨어요? 네네. 그래서 엘러바마 이런 데서 켄터키 이런 데서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의 이제 유산인데 남부의 농장에서
그러니까 주인들이 먹고 버린 망걸 부속 튀겨서. 치킨들을 튀겨서. 예, 먹기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아. 기름에 바짝 튀겨서 먹은 게 아. 프라이드 아, 치킨. 내 친구는 평택 미군기지 옆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들어갔다가 미군기지에 정말 산으로 가는구나. 우리 다시 갔다가 한번 우리 그냥 미국- 제목을 바꿔 그- 영등포의 꼬꼬무 이야기 뭐 이렇게 시에라리로는 돌아가면 안 돼요. 영등포 아니 아버지가 뭘 이렇게 주물주물 드시더래요. 그러더니 왔다 이 자식들은 닭을 튀겨 먹는다. 처음 자기가 튀김닭을 네. 프라이드 치킨을 먹었던. 그래서 프라이드 치킨을 그 시에라리온에 그 호텔 같은 곳 시켰죠. 잘 전화하셨다. 시키고 이제 물이 들어와요. 물을- 샤워기가 나와요. 물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총 쏘는 소리. 그래서 전 진짜 애들 어렸을 때인데 전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애들 진짜 막 기어다닐 때라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항상 죽으면 안 됩니다. 돈 이렇게 전대에 있고 그래서 카메라는 침대 밑으로 숨기고 무서웠겠다. 일단 돈 주려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죠. 너무 무서워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애들이라 10분, 가족분들이랑 20분 같이 동안 가셨구나. 아니요, 아니죠. 우리, 취재 간 건데. 네, 근데 음. 너무 어렸다. 네, 아니 죽으면 안 되는 거 애들이 어렸을 때라서. 집에 지금은 본인의 죽어도 큰뭐 본인의 자녀를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데려간 동료를 지금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죽어도 집에서 큰 이렇게 저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래서 한참 누워 있다가 이제 오디오맨이 나갔죠. 나가서 봤는데 닭을 총으로 잡았. 치킨을 시켰는데 그 닭을 총으로 잡았다. 와, 이 반전 이야기 너무 재밌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아이들이 캐요. 뭐 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물로 이렇게 해서 하고인데 그 발견하면 아이들이 그걸 삼킬 거 아니에요. 훔치려고 다 잡혀요. 다 잡힌다.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 감시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다이아몬드라는 축복이 결론적으로 이 나라의 성장을 막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전부 학교를 안 가고 다이아몬드 밭으로 가요. 학교를 안 가. 입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학을 안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성장을 해요? 저도 참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정말 불운이더라고요. 네, 되게 유명한 다큐를 보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맨 마지막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캐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거기에 동행되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 참 무서운 역사적 배경이 학생들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하는 사람들 그 도매상 같은 그 채굴한 다이아몬드가 모아져 있는 데를 한번 들어가 보자. 허가를 받고 거기 막 밖에 다 총든 이 군인 같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유럽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2층으로 딱 올라갔어요. 약간 무서웠지만 근데 마음속에 다이아몬드 하나 사갈 밀수가 되는 거죠. 원석이잖아요. 근데 원석은 다 이만큼씩 하죠. 다이아몬드는 근데 이제 그때 알았는데 커팅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3캐럿이 나오면 비싼 게 아니고 그 3캐 이 커팅하기 전에 그 빛의 그 아름다움을 뭐 VVS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할 수가 그라프라는 브랜드가 이제 커팅을 예술적으로 하는 것도 이제 그 자신들의 하나의 브랜드를 높이는 하나의 실력이구나. 그거고. 그러니까 블러드 다이아몬드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이 그라프라는 회사의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가 분쟁이 없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대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다이아몬드 원석은 아까 원석부터 다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들 거라 그랬잖아요. 다 표시가 있답니다. 번호가 매겨져 있대요. DIA 뭐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김관식이 가품인지 진품인지 그거는 금방 나온다. 그라프 거라면 이미 모든 건 유통부터 시작해서 원석이 뭔지까지 다 표시가 돼 있는 건데 거기까지 하는 게 저의 마무리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아 재밌었어요. 많이 네. 돌아왔습니다. 네. 평택도 갔다가 켄터키도 갔다가 오늘 핵심은 치킨의- 퍼듀 대학이죠. 퍼듀. 네. 영등포 경제 맛집. 영등포 경제 맛집.
이수진. 저는 김원장 기자였고요. 네, 김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